지금으로부터 3년 후에 이주와 철거 그리고 모두 마치고 난 이후에 착공까지 들어가겠다라는 건데요. 유례없는 속도거든요. 특히 선도지구에 물망이 오르내리는 단지 집주인들은 직전 거래가 대비해서 수억씩 올린 호가를 제시를 하고 현장에서는 매물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저가 매물도 자취를 빠르게 감추고 입주 일정은 지연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사업성에 대해서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그나마 이런 일기 신도시의 호재가 작용되고 있는 매물 호가도 올라가고 실거래가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표와 선도지구 선정, 배점표가 공개가 됐는데요. 다만 공사비급 등에 대한 그 사업성 저하, 촉박한 일정들이 만만치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송승현의 손바닥 부동산에서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2일 일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선정 물량은 26,000가구 정도 규모인데요. 한 곳에서 한 두 곳 정도 추가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전체 물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 평가 기준도 나왔습니다. 전체 100점 만점 중에 주민 동의율 가장 높은 배점인데 60점이 되고요. 가구당 주차 대수,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정도가 됩니다.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는 10점.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는 또 1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주민 동의율이 높으면 높일수록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무평가 기준과 배점은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는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들어가고요. 2025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7년 착공에 들어가서 2030년 입주가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후에 이주와 철거 그리고 모두 마치고 난 이후에 착공까지 들어가겠다라는 건데요. 유례없는 속도거든요. 통상 재건축은 10년이 걸린다라고 알고 있죠.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죠. 사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는 정부와 지자체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상승에 대한 사업성을 가져올 수 있겠냐는 거죠. 실제로 둔촌주공 아파트 올림픽파크 보레원이 되겠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 기간 공사가 멈춰 있었죠. 또 대규모 이주 수요도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2027년 철거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매년 2만에서 3만 가구가 이주 수요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주를 적절하게 받아내지 못한다라면은 전세 대란 또 집값 상승에 대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선도지구 선정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도지구에 물망이 오르내리는 단지 집주인들은 직전 거래가 대비해서 수억씩 올린 호가를 제시를 하고 집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수요도 늘어났는데요. 현장에 따르면 집을 보러 오겠다는 이들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발빠른 투자자들이 매입을 했던 만큼 현장에서는 매물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저가 매물도 자취를 빠르게 감추고 향후 집값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주 일정은 지연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설계되는 과정도 한 1년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철거하는 그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철거 과정 안에서 이주하는 그 수요들도 발생을 하겠죠. 이런 이주하는 수요들이 주변으로 갈지 아니면은 새롭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사업지로 이동을 할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추가적인 분담금이 역시나 고지가 됐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 정도의 납부 능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주를 하는 그 시기 때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본다면 이주가 2027년 이주를 해서 2030년에 입주한다라는 것은 다소 무리감이 있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 사업성에 대해서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재건축하는데 한 180% 정도를 사업성의 기준, 용적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준에 해당되는 그 언저리에 있는 곳은 지금 일산하고 분당 정도밖에 볼 수 없어요. 대부분 삼본, 평촌, 중동 같은 경우는 180%를 넘는 그런 단지들이 80% 이상 정도 지금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추가적인 그 용적률 확보, 그리고 그 확보된 용적률에서 기부 체납이라든지 뭐 공공기업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사업성에는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곳이 일산하고 분당이 되겠는데, 이 일산 분당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공사비 그리고 단지 규모에 대한 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 선도지구에 포함된 단지들의 매물 호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분을 잘 해보셔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1기 신도시가 발표돼서 가격이 올랐냐, 아니면은 지금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 추세에 발표가 됐냐라는 거는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단순히 재건축 호재만을 가지고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지금 그나마 이런 1기 신도시의 호재가 작용되고 있는 분당과 일산 같은 경우는 집값의 영향이 상승 국면하고 잘 맞아서 매물 호가도 올라가고 실거래가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보니까 최근 중동 같은 경우는 1년 대비했을 때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 오른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게 과연 이 1기 신도시가 올라서 가격이 올랐냐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전에 1기 신도시 그리고 노후계획 특별법이 발표된 이후에 집값이 단순 호가가 올라갔지만 향후에 가격이 빠진 흐름을 보더라도 이 1기 신도시의 흐름 자체는 단순히 1기 신도시만이 단독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